반갑습니다. 자, 뭐 세계 끝에 글쓰기라고 하는 제목, 뭐 인간 이후, 국가 이후, 문학 이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세계 끝의 기록, 뭐 이런 책도 지금 뭐 출간됐는지 모르겠어요. 출간 예고가 있고 하던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세계 끝의 버섯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따오긴 했는데 훨씬 전에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학기 좀 제가 학기 중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방학 때 좀 해야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이런 제목이 나와가지고 나도 뭔가 이 패션에 편승한 건가 하는 느낌이. 그러나 뭐 여러분들 뭐 좀 더 다른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세계 끝의 버섯이라고 하는 그 책은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사실 좀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혼자서 읽으려면 조금 두께도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이번 5회 강의하는 동안에 분량을 나눠서 읽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세계 끝이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 싶죠, 우리가. 세계 끝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계 끝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어때요? 뭔가 오늘 좀 눈도 막 내리고 차도 뭐 비교적 한산했어요. 저는 꽤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몰고 오는데 세계 끝이 오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날도 어둑어둑 하더라고요. 이 종말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이제 끝에 대한 감각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시작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종말에 대한 아니면 뭐 아포칼립스 플러스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오랫동안 이제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면 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적인 정변도 한번 있었으니까 한 87년 이후에 87년을 우리가 형식적인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번 강좌의 마지막 순간들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마침 다루게 될 텐데 87년 이후에 이제 일종의 형식적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적어도 인문사회라든가 이제 뭐 문학의 일반에서 이제 쏟아져 나온 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흐름이었잖아요. 아마 요 얘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꽤 있는 분들이고 무슨 소리지 하게 되면 이제 전설로만 듣는 그 이야기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는 이제 모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이 뭐 막스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단단했던 것들은 이제 대기 중에 녹아 사라지는, 증발해 사라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고 뭐 그러면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 대중문화에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일본 문화 개방됐죠. 또 세계 여행 자유화되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굉장히 정치적인 자유를 구가할 수 있었던 시대.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 문화 개방 같은 것들. 저도 이렇게 종로나 이런데 그 CD에다 구워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막 팔고 하던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구입해서 막 집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반은 뭐 조악한 번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고 또 문학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거의 열풍과도 같이 쇄도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한국 문학도 여러분들 그뭐 김영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파괴할 권리 갖는다 뭐 이런 소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가 지나가면서 뭐 여러분들 Y2K니 뭐 사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종말론적인 어떤 징후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그 여러분들 무슨 모 선교회가 1999년에 뭐 지구 멸망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때 여러 방송사에서 막 중계까지 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역으로 이제 문학 사실 폭넓은 문화장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문학이니까 문학에서 작가들도 그러하고 비평 담론에서 그러하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말 이후의 세계를 그리는 문학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종말 이후라고 하는 장르가 이제 나타나고, 비평적으로도 그것을 진단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90년대부터 문학의 종언이니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꽤 오랜 시차가 있죠. 지금 한 20년, 25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까닭은 그 세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으로서의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 사실 세계는 뭐 너무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꽤 나이가 젊은 편이라서 저도 그냥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세계화라고 예전에 우리 김영삼 정부일 때도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김영삼 정부에서만 잠깐 무슨 세계화를 한다고 해서 사실 그때 대학에서도 이렇게 그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세계화란 말을 잘 안 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언론이라든가 대중매체에서 그냥 우리 지구촌 얘기할 때 지구촌이란 말도 있지만 역시 세계화라는 말이 있지만 혹시 세계화라는 단어를 대체한 다른 단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구화죠, 지구화. 요즘은 그냥 아예 음역을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이라고 요즘 그냥 통칭을 해버리죠. 근데 사실은 그 세계화는 막 그게 세계화를 우리 고유의 어떤 지표로 만든답시고 S, E, 뭐 G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이 80년대의 그 동구권의 몰락, 그러니까 소비에트권의 해체죠. 그리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와해되면서 해체되면서 지구가 이제 이른바 그 서구의 특히 미국 중심의 단일 체제가 성립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자본이 전 지구를 석권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대두되었던 단어가 바로 영어로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고, 우리도 이제 마침 87년 이후에 일종의 그 폐쇄되었던 체제에서 세계를 향한 열린 체제로 일종의 전환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 잠깐 세계화라고 불렀지만 곧이어서 지구화 내지는 이제 앞에 전자를 붙여서 전지구화라는 말을 썼고, 지금도 학교에서는 쓰는 말입니다. 전지구화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금은 이제 우리는 워낙 영어를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다들 오늘 처음이라서 뭐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저의 그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라는 말이 한번 나왔고, 이제 지구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비슷비슷하게 쓰는 몇 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가령 뭐가 있죠? 돼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돼지가 아니라 돼지, 우리가. 돼지라고 하는 말도 있긴 있죠. 또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인문학에 좀 관심이 있어, 좀 이것저것 뒤져봤어, 논문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인터넷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써놓은 논평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행성이라는 말도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종다기하게 복잡한 단어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그리고 그게 지금 이번 강좌의 제목으로 붙은 세계 끝이라고 하는 거랑 도대체 뭔 연관이야?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 얘기가 이제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고, 하지만 그 말이 어떤 특정한 의미의 지형 속에 들어가면, 가령 뭐 우리가 뭐 학계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폭넓은 대중사회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들어가면 좀 다르게 쓰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개념어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는 것도,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었냐 했을 때 그 밥 같은 것과는 좀 다르게,
특정 맥락 속에서 의미화되었을 때, 가령 뭐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랬을 때, 빵도 먹는데요?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이때의 밥은 이제 특정한 의미 속에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금 제가 열거한 지구니 세계니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자체로 통상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보다는 좀 이런 우리가 문학장에서 어떤 문학을 창작을 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혹은 철학을 한다든가 여기서 특정한 맥락 속에 사용된다는 걸 먼저 주지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모든 뭐 인문학의 역사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단도직입으로 이제는 들어가야겠지요. 세계라고 하는 말, 뭐 월드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사실은 뭐 여러 우리가 뭐 세계라는 말의 뭐 철학적 기원은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우리에게 지금 통상 상식적으로 주어져 있는 말을 가장 그래도 있어 보이게 정식화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에서는 이제 아마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요 강의를 듣는 분들은 또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19세기는 없죠. 20세기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사회의 맥락에서 이 세계라는 단어를 가장 그럴싸하게 개념화한 사람은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이라고 우리 알잖아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결코 읽어본 적은 없는. 집에는 갖고 계신가요? 여기는 역시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제가 누차 항상 말씀드리는데 책은 읽으라고 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구매를 해주셔야지 인문학이 살아나는 거지, 섣불리 읽으려고 했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책을 안 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죠. 그 하이데거가 이제 뭐 여러 저작들을 쓰면서 이제 뭐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하이데거는 참 자기 활동을 이어갔고 또 그만큼 사연도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일단 우리가 놓고 가고, 그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얘기한 그 세계는 사실은 이제 그 의미로 충전되어 있는 하나의 지평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일단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세계는 그냥 떡하니 던져져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강의실 안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는데 저 말고 혹시 이런 뭐 칠판도 있을 수 있고 노트북도 있고 컵도 있고 뭐 펜도 있고 뭐 책상, 의자 다 있죠. 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난생 태어나 처음 본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죠. 물론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난생 처음이긴 해요. 하지만 저것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고 거꾸로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묻겠죠. 즉 사람이나 인간의 대개념 속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한에서 우리는 아직 안 만나봤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아는 개념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방 안에, 이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은 없을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은 얘기하겠죠. 지금 우리의 가시거리 안에 가시광선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외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뭐 로드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해요. 바꿔 말한다면 우리에게 보이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명명 가능한 이름들의 집합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세계라는 거예요. 물론 하이데거가 이렇게만 얘기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현존재를, 즉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걸 이제 현존재라고 따로 불렀죠. 현존재를 이야기했을 때 그 현존재는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방향과 위치와 장소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죠. 현존재의 현자는 이제 독일어의 다를 번역한 것인데, 그건 이제 영어로 치면 there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다. 그거는 특정 가능한 것이죠. 제가 집이 김포인데, 지금 김포에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토록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 내 존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가 명명을 통해서 이 세계와 만나고 우리가 세계를 규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규정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의미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연장선에 있거나 아니면 그 알고 있는 세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통해 가서 그것을 증가시키는 방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익숙한 세계이고 그것이 아무리 낯설게 여겨진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또 우리의 인식과 활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인 것이죠. 그 세계는 유한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지평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소급을 한다면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과거의 어떤 시공간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하이데거의 얘기를 좀 넘어서서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자명하다고 스스로 명징한 것이 자명한 것이죠. 그 자명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이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실 새롭지 않아요. 우리가 새롭다고 느끼는 것은 두 번째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영화나 이런 것들 빌려서 이제 포스트맨은 언제나 배를 두 번 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처음 본 거는 그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인을 보면 그 외계인인지 알 수 있겠어요? 네. 두 번 봐야지 아 이거 외계인이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세계의 근대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근대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근대 세계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감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문학 얘기니까 문학 얘기를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될 거고 무척 여러분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뭐 처음 얘기한다는 듯이 막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벌써 까먹었네? 뭐 얘기하려고 내가 얘기를 했지? 문학 얘기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소설 같은 걸 우리가 읽으면 뭐 여러분들 뭐 소설 좋아하실까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젊은 작가들이 뭐 쓰는 소설도 있고 또 우리가 서점 가면 이제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문학 전집 뭐 파우스트는 희곡이죠. 아니면 뭐 전쟁과 평화는 과하죠 너무. 죄와벌은 이제 출판사별로 이제 한 권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두 권짜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소시적에 읽어보셨다 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이제 소년 명작이라고 해서 축약본도 막 팔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옛날 이른바 사실주의 소설 혹은 이제 우리가 보통 문학사에서 이제 리얼리즘 계통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으면 그 못 읽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뭐 학생은 방학에 아니면 직장인들은 이제 휴가 때 이번에 휴가 때는 뭐 한번 소설을 읽어봐야겠다. 전쟁과 평화 유명하다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전쟁과 평화 보통 3권짜리란 말이에요. 일단은 학생이 방학 한 2달, 3달일 때 도전해 볼만 하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으면 좀 긴 편인데 일주일 동안 3권짜리 책 읽겠어요? 그게 쉽지 않죠. 사실은 못 읽죠. 분량이 너무 길어서. 요즘은 그렇게 길게 안 쓰는데 왜 이전엔 그렇게 길게 썼지? 오늘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이따가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정도의 장편 소설이 나온 건 한 19세기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뭐 17세기, 18세기 때도 꽤 긴 소설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각 잡고 소설이라고 쓰고 그 최소한 책 한 권, 장편 소설이다 하면 뭐 한 두 권, 세 권은 나와야 되지 않아? 이 정도로 써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한 권의 책으로서 또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또는 서점에서 파는 상품으로서 그 분량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9세기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팔겠어요. 제가 해가지고 가져와서 읽어드릴게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철학을 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죽었다. 끝. 자, 10,000원씩 내십시오. 하면 낼 사람이 별로 없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주시겠지만, 그러나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뭐 하이데거 누군데? 그 사람이 몇 년에 태어났어?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학창시절에 뭐 했어? 철학은 왜 했는데? 그래서 뭘 썼어? 어떤 통찰을 얻었어? 말년까지 어떻게 사는 거야? 살을 붙이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것이 소설이지요. 근데 그냥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래, 독일에서 태어났어. 책은 존재할 시간이라는 걸 썼어. 요것만 해도 부족해요. 왜? 아니, 어느 대학 다녔어? 대학 다닐 때 걔는 친구도 없었대? 책 한 권 쓰는데 뭐 지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다 한 권을 뽑아낸 거야? 무슨 책 읽었는데 그 무슨 책 읽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쓴 거야? 누굴 만났어? 결혼을 했어? 자녀는 있었어? 계속 가지에 가지를 뻗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뭐 기술한다고도 하고 디스크립션 하는 거죠. 할 때는 우리가 이른바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맥락은 결국 우리가 지금 초점 삼고 있는 그 대상과 그 대상 주변을 그리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세계는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다면 대중교통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 뒷자리에 앉았던 사람 누군지 기억나세요? 기억 못 하잖아요. 왜?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강의를 들으러 오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야, 오늘 저녁 때 우리 만두 좀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오늘은 강의 들으러 가. 그럼 내일 만날까? 좋아. 내일 어디서 봐? 우리 옛날에 만났던 그 자리에서 봐. 즉 의미의 연관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만들잖아요. 세계는 의미 연관의 총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낯설게 여기든 낯설지 않게 여기든 또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가정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문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소설을 쓴다, 시를 쓴다, 그걸 읽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은 그냥 그 대상이 이 세상에 마치 천지창조하듯이 조물주가 그냥 하나 뿅 나타나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그리는 것이고 그 세계를 의미로 충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의미조차 하나의 의미가 되는 그런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세계입니다. 지구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구본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죠. 홀바인의 대사들이란 영화, 그 그림 보면 거기도 지구본 나오잖아요. 일종의 그 권력자의 뭐 어떤 그 위세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는 상징적인 징표로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그 17세기 때 그 지구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까지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지구본 보셨던 분들 혹은 이제 지구본이 뭔지는 아니까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지구본에서 내가 안 가본 나라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어떤 나라,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 나라의 이름과 수도와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물론 인구라든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보지 않은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끝이 바로 지구 전체이고, 사실 지구는 천문학에서 말하는 행성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생각하고 감각하는 개인에게는 세계인 것이죠. 그 세계는 의미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가령 우리가 마다가스카르다. 마다가스카르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근데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 지금으로서는 저한테는 그냥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내가 갈 일은 없는데 무의미하죠. 그러나 그 무의미함조차도 내가 알고 있는 세계의 의미 공간 안에 딱 끼워져 있음으로써 나의 의미 있는 세계를 완성시켜 주잖아요. 때문에 의미와 무의미로 충전되어 있는 하나의 지평이 바로 그 지평의 총체가 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깨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깨져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지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19세기 소설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 조정래라든가 한국에서 대하 소설 쓰신 분들 있잖아요. 생각하시면 또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많은 소설가들, 활약 중인 소설가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들도 역시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의 자기만의 소설 세계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의미 없다라거나 그게 다 무용하게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나의 삶의 충전됨이라든가 평안과 안식과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불가능해진 그런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